조용한 저녁 한 남자가 공원 벤치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돌싱인 예비 신부의 전 남편에게서 결혼을 흔들 만큼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랑해서 선택했으나 진실 때문에 놓아야 했던 남자의 결심. 그 마지막까지 담담하면서도 가슴 깊이 파고드는 이야기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어렵고 진심은 더 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죠. 사람을 믿는다는 건 때때로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을 긴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돌싱 여친과 결혼을 앞둔 남자 그리고 그녀의 전 남편이 털어놓은 충격적 진실.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결혼 날짜가 잡히고 청첩장 디자인까지 마쳤던 어느 날 준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꽤 분주했습니다. 예비 신부인 지연과 함께한 지난 1년은 안정적이었고 서로의 상처를 다독이며 성숙한 사랑을 쌓아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밥을 한 끼 챙겨주며 혼자 오래 살면 자꾸 밥을 대충 먹게 된다니까 하고 웃었고 어느 날은 나도 마음 편하게 기대고 싶어. 그런 사람 당신이면 좋겠어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우연히 지연의 휴대폰에 저장된 한 번호를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 전 남편. 이름 아래 메모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리 필요 시 연락.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이혼한 이유를 성격 차이라고 말해왔지만 그 외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리 필요 시 연락? 무슨 의미지? 그때였습니다. 띠링. 준호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저 혹시 지연 씨와 결혼하시는 분 맞으신가요? 보낸 사람은 지연의 전 남편 민수였습니다. 문자를 받은 준호는 당황했지만 곧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무슨 일로 연락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민수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떨림에서 단순한 질투나 옛 미련이 아니라 말해야만 하는 이유를 느꼈습니다. 민수는 한참 침묵하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당신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준호의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아마 성격 차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사실은 민수는 한참을 뜸 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연은 이혼 직전까지 제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에게 숨긴 빚도 있었고요. 준호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연 씨는 돈 때문에 이혼한 겁니다. 순간 귀에서 웅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돈에 크게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을 보거나 어디 갈 때도 내가 낼게라며 소박하게 구는 사람이었죠. 준호는 믿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지연 씨는.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금도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단순한 질투일까? 아니면 진짜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잠들지 못한 두 남자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민수와의 통화 이후 준호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같은 말만 되뇌었습니다. 숨긴 빚돈을 빼돌렸다. 지금도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 지연은 평소에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치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두 사람이 만나면 대개 소소한 가정식이나 근교 산책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불안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퇴근 후 지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지연은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늘처럼 정돈돼 있었고 식탁 위에는 조금 식어버린 찌개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너 올 줄 알았는데 늦더라. 밥 데워줄까? 그 일상적인 말들이 이상하게 더 무겁고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너 혹시 전 남편이랑 연락해?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갑자기 그걸 왜 물어? 어제 연락이 왔어. 나한테. 지연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수가? 너한테 왜? 몰라. 근데 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무슨 얘기?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해 보였지만 두 손은 식탁 아래에서 꽉 쥐어진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혹시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어?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아직도 나한테 미련이 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정도 말투가 아니었어. 지연아, 나 너 믿고 싶어. 근데 사실을 좀 말해줘. 지연의 눈가가 흔들리더니 결국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끝에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빠한테 말 못했던 게 있어.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신 뒤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빚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건 내가 만든 빚이 아니었어. 준호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만든 빚인데?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동생 기억하지? 몇 번 얘기했잖아. 사업한다고 시작했다가 크게 말아먹었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의 동생은 몇 번 언급된 적이 있었고 항상 미안한 동생이라는 느낌으로 이야기한 존재였습니다. 그 동생이 내 명의로 돈을 빌렸어. 처음엔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보증만 선 거였는데 나중에 내가 책임져야 했어. 준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말하지 못한 사람의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이해한다고 했어. 근데 나중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부담스러워했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빚을 내가 아니라 민수가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더라. 지연은 손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이혼까지 간 거야. 내가 돈을 빼돌렸다는 건 그 사람의 착각이야. 나는 동생한테 갚으라고 압박하고 내 목도 갚으려고 투잡 뛰고 그렇게 버틴 거였어.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휘말렸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내용은 충분히 그럴듯했고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쪽에서는 민수가 그런 말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누군가에게 돈 보내고 있어? 응, 동생 아직도 완전히 갚지 못했거든. 지연은 침묵 끝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오빠한테 말하고 싶었어. 근데 말하면 오빠 떠날까봐 무서웠어.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어린 고백이 진실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아직 더 숨기고 있는 게 있다. 그 생각이 준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며칠 동안 지연의 말과 민수의 말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고민했습니다.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지연에게 직접 캐묻기에는 이미 그녀가 충분히 상처받아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는 지연의 동생 번호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가족 모임에서 잠깐 본 적이 있었고 연락처도 저장돼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형부? 아니, 예비 형부? 동생은 가볍게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너 예전에 사업하다가 빚졌다고 했지?
그거 누나 명의로 된 거야? 동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많이 정리됐어요. 누나가 정말 고생했죠. 저도 갚고 있습니다. 지연이가 너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었다고 하더라. 그건 맞아요. 죄송했죠. 동생의 말은 비교적 솔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연이 숨긴 건 맞지만 민수가 말한 것처럼 이혼 사유가 돈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준호가 좀 더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형, 혹시 누나가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다른 얘기라니? 이건 제가 말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동생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누나 사실 민수 형수님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형수님? 네, 민수 형이 이혼 후에 다시 결혼했잖아요. 그 형수님이 누나를 좀. 준호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 때문에 민수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네, 그쪽에서 누나 결혼 못하게 하라고 압박했대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다 그렇게 말해요. 준호는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아니라 전 남편의 새 아내가 지연의 재혼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점점 이야기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지연도 상황을 눈치챘는지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직접 민수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마주한 민수는 피곤해 보였고 주변을 자꾸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 불편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건 아셔야죠. 준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연 씨 정말 당신 돈을 빼돌렸습니까? 민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상황을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준호는 순간 답답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 지연이가 저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서 잘 사는 게 싫다네요. 당신과 결혼하는 거 알고 막으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한 얘기들은? 일부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과장입니다. 저는 마음 약해서 그 말들을 그대로 믿었고 또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슬슬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부디 잘했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연이 숨긴 것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수의 과장과 전부인의 질투가 상황을 왜곡시켰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사랑은 믿음이라지만 믿음은 확인할 수 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지연에게 조심스레 전화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만나자.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 무서워. 오빠 떠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직접 보고 말하고 싶어. 둘은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은 마스크를 살짝 내리며 붉어진 눈가를 드러냈습니다. 민수 만나고 왔어.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 들었어? 내가 제 돈을 빼돌렸다고 한 건 과장이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민수의 아내래. 지연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나 원래부터 싫어했어. 결혼식 날부터 나한테 찬바람이었어. 민수랑 나 재혼하려고 얘기 나온 적 있었잖아. 그래서 더 싫어했겠지. 지연의 말은 사실과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로 나한테 모든 걸 말한 거야? 그 말에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원에 떨어지는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의 긴 침묵 끝에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 지연의 말은 준호의 심장을 꽉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뭐야? 말해줘. 지연은 한참 동안 입술만 떨다가 드디어 고백했습니다. 동생 빚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뭐가 있어? 지연은 손을 모아 쥐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도 한동안 카드 돌려막기에 썼어. 스트레스도 심했고 혼자 살다 보니 감당 안 되는 지출도 있었고 그래서 준호는 목이 꽉 막힌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동시에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건가라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말하면 오빠 떠날까봐 너무 무서웠어. 오빠는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오빠랑 있으면 행복했어. 준호는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고 말투에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이 주는 무게는 너무 컸습니다. 그럼 지금은? 지금 카드 빚은? 다 갚았어. 정말이야. 근데 아직 동생 비닐부가 남아있어. 그것도 내가 책임져야 해. 준호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연의 과거는 그녀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고 현재도 삽질하고 있는 빚이 존재했으며 그 사실을 그는 결혼 한 달 전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왜 이걸 이제 말한 거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듯 흘렀습니다. 나 잃고 싶지 않았어. 오빠까지 떠나면 나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봐. 준호는 지연의 말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고백이 모두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불안했을지 그 마음만큼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내 과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내가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더 힘들어. 지연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오빠 떠나면 안 돼. 나 다시 혼자 되고 싶지 않아. 준호는 잠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만 마음속 혼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 결혼하면 이 빚의 무게까지 함께 안게 되는 걸까?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일까? 이 질문들이 준호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지연은 준호의 침묵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빠, 제발 아무 말이라도 해줘. 떠나는 거 아니지? 그러나 준호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둘은 결론 없이 헤어졌습니다. 서로를 붙잡지도 완전히 놓지도 못한 채 그렇게 전보다 더 멀어져 있었습니다. 며칠간 준호는 회사와 집을 오가면서 지연의 문자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수십 번 고민했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아. 하지만 결혼은 사랑이 다가 아니야. 신뢰가 부족한 결혼은 버티지 못할 거야. 준호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 지연은 떨리는 음성으로 응, 어디로 갈까? 라고 했고 둘은 처음 데이트했던 강변 산책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오는 강가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지연은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에 쥔 휴지엔 이미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지연아. 준호는 짧은 말을 꺼내기도 힘들었지만 반드시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하자.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오빠, 나 잘 알게, 진짜 잘 알게. 제발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돼. 준호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 상황에서 결혼하면 우리 둘 다 불행해질 것 같아. 지연은 손으로 준호의 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내가 뭐 잘못했어? 오빠 사랑한다며 왜? 준호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놓는 게 맞는 것 같아.
지연은 주저앉아 울었지만 준호도 돌아서는 발걸음이 흔들릴 만큼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커플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이별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준호는 혼자 강가를 걸으며 문득 그날의 이별을 떠올렸습니다. 사랑이 끝났다는 건 슬픈 일이었지만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때로는 상대를 위해 그리고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해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지연은 이후 동생의 빚 문제를 정리하며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준호도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은 결국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한때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었던 시간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서로의 인생을 모두 책임질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거다. 삶은 때때로 이렇게 잔잔하지만 무거운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신이어 여러분께 작은 공감과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